네,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 4,000피를 유지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코스 먼저 좀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는 저는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코스닥이 이렇게나 하락하는데 파3일까요?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데도 제가 네. 비교적 좀 쉬운 코스 이제 파3로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는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냥 형님 먼저 가고 동생 먼저 가는 약간 그런 네. 시장이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급반등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이제 코스닥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코스피 지수도 4,000포인트 이제 안착에 대한 시도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양 시장이 뭐 힘겨루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서로 이제 끌어주고 밀어주고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아직 살아있잖아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지금 공개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뭐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또 코스닥이 연중 고점을 한번 좀 뚫어낼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쉬어가는 지난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이제 수급을 좀 잡아주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는 어제도 딱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장 후반의 흐름들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됐다가 급격하게 매수를 하면서 결국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로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오늘은 매도하는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순매수 전환하기는 좀 힘들지만 3천억 넘는 투매를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도 자연스럽게 이제 낙폭을 좀 줄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920, 930선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좀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오늘 조정이 좀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도 한번 좀 점검하시고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또 바닥권에서 자동차 업종 특히 굉장히 좀 강하게 살아나고 있고 오늘은 또 원전주들도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태용이라든지 BHI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키 맞추기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면서 그간 또 소외됐었던 종목들도 반격이 개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좀 주목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도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끌어주는 흐름 속에서 성장 섹터에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전장 코스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오늘 오전장 코스는 고마운 알테오젠이라는 네. 주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알테오젠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네. 고맙다니 이게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너 지금 뭐 하는 소리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기계적인 차익 매도 물량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여러분들 로봇 업종도 지금 뭐 로보티즈라든지 원익홀딩스 조정을 기다리는데 얘들이 계속 급등을 해버리니까 언제 빠지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ABL 바이오 언제 조정 한번 들어오나 리가캠 뭐 알테오젠 언제 조정 한번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또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알테오젠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오늘 오전에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 또 알테오젠이잖아요. 일단 뭐 최근에 알테오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희한하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급등을 하는데 약간 알테오젠은 조금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금 예정을 좀 앞두고 있고 내일 이제 임시주총에서 이전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될 거예요. 뭐 이전 상장은 주요 주주들이 다 원했던 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상장은 좀 될 건데 코스닥이 좋을 때 코스닥 종목 쪽으로 바스켓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급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알테오젠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전 상장에 대한 재료가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걸림돌이 좀 된 게 아닌가. 다만 이전 상장이 확장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코스피로 옮기게 되면 그때는 또 알테오젠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중기관점으로는 기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 또 특허와 관련된 논란, 지금 많은 방송에서 오늘 알테오젠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자극적인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할로자임하고 특허 소송에서 무슨 패소를 했다라는 둥, 알테오젠 쇼크라는 둥, 전혀 사실과 안 맞는 얘기고요. 제가 객관적인 또 팩트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특허 문제를 제기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사실 알테오젠이 이 할로자임과 관련된 이슈에서 여러 차례 흔들렸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사실상 아직 특허 심판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미국 연방법원은 머크의 손을 들어줬다. 근데 지금 독일에서 또 갑자기 이제 이런 이슈가 불거진 거예요. 할로자임이 이제 독일 쪽에다가 독일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독일 법원이 할로자임이 이제 가처분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한 걸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머크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독일 법원은 이 특허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특허와 관련해서는 가처분과 같은 사례들이 있었을 때는 이미 나와 있는 특허가 존재한다라면 가처분을 승인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처분을 인용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 특허가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본안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본안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진짜 머크사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한 게 맞다면 그때는 이제 진짜 본안에 대한 판매 금지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일시적인 이제 판매 금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임시적인 이제 판매 금지를 한 건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이고 가처분 인용 이후에 독일 법원은 실제로 머크사가 할로자임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까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제 머크사가 사실상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할로자임은 미국 회사예요. 근데 머크는 독일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 독일 회사인 머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독일에다가 지금 미국 회사가 머크사를 상대로 이제 가처분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특허 침해 여부를 이제 판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독일 법원이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되겠는가? 그리고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머크사에서도 반박하는 보도문들이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 쪽에서도 반박하는 보도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에 할로자임이 어떻게든 키트루다 SC, 키트루다 큐렉스의 매출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특허 노이즈를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트루다 SC는 이미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 유일하게 지금 독일에서만 판매 금지 가처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인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매출 전망에도 저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독일 법원조차도 머크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알테오젠의 하락은 뭐 요 이슈를 요 노이즈 때문에 그간 많이 올랐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며칠 전에 제가 인벤치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날 인벤치랩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다가 다음 날에 바로 20%가 넘게 어제 20%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알테오젠도 아마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주 빠르게 좀 되돌림이 저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데이마켓에서 할로자임 주가하고 머크 주가를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머크가 만약에 진짜 심각한 이걸 악재라고 판단한다면 머크의 주가도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마켓에서 머크 주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의 미동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늘 알테오젠이 지나치게 우리 국내 증시 국장에서만 조금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에 알테오젠 이슈로 동반 하락한 제약바이오 종목을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코스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오후장 코스 진단은 성장주의 전성시대라는 네. 키워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런 알테오젠의 이슈로 인해서 네.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같이 빠졌잖아요. 결국 이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대장주인데 오늘 이 종목이 10%가 넘게 빠지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불안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기업들은 오늘의 이제 주가 조정이 진입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일같이 로봇 기업들은 사상 최고가를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로봇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 섹터 종목들, 오늘 그리고 전력 인프라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원전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계절적인 흐름을 봤을 때 12월, 1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코스닥의 성장 섹터 종목들이 가장 강했던 시점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제 대규모 이제 정책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3월 달에 이제 2025년 연간 보고서 그때 발표될 때쯤 되면 또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까지는 저는 성장 섹터 종목들의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월 시작하자마자 IT 쪽에서는 CES라고 하는 또 큰 이벤트가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어요. CES에서는 당연히 로봇과 첨단 이제 AI에 대한 이제 기술이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거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성장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출렁출렁 거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셔서 성장주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후장 이제 수급 특징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이어질 수급 장세를 고려해서 성장주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리뷰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로핏이 일주일 만에 44% 수익 중입니다. 전일 신고가 돌파 이후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뉴로핏이 불과 지금 일주일 만에 딱 44% 정도 급등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프로티나의 후속주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실제로 프로티나, 그다음에 뉴로핏, 로키드헬스케어, 3빌리언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강한 상승세가 좀 만들어졌었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함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의료 AI 그리고 AI와 영상 진단, 바이오 베터, 바이오 마커 뭐 이런 이제 기술 접목이 진행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강한 이제 수급이 유입이 좀 됐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뉴로핏은 뇌 영상 진단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로슈라든지 일라이 릴리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뇌 신경계 이제 퇴행성 질환,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과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 로슈, 일라이 릴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판이 커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또 진단하는 기술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뉴로핏의 이제 강점을 강조를 좀 해드렸었고, 불과 일주일 만에 44% 정도 급등하는 큰 수익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깨지면 차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만 원이 지지받으면 3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단기 고점을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영상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뉴로핏 3만 원 깨지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주일 전에 편입했던 인벤티지랩이 63% 수익 중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수익 보여주다가 오늘은 알테오젠의 영향에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뉴로핏이 일주일 만에 44%, 인벤티랩도 지난주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네.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60%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10% 넘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인벤티지를 리뷰해드릴 때 이제는 10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치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다. 장 후반에 9만 9천 원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좀 길게 좀 달렸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대부분 뭐 절반 정도는 차익을 좀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남은 물량은 아직도 추세가 좀 살아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의 이슈로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으나 모멘텀이 여전히 또 살아있잖아요. 인벤티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장기 약물 플랫폼과 관련해서 사실상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특히 인벤티랩 같은 경우에 인벤티랩과 G2G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은 1개월 장기 약물 제형이 단순히 GLP-1 유사체의 비만 치료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라든지 뇌전증이라든지 치매와 같은 이런 분야에도 1개월 주사 제형이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걸 실제 임상을 통해서 성과들을 입증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만에서만 기술 이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G2G 바이오나 인벤티스랩 같은 기업들도 빅파마 향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 정도 차익 실현 후 남은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익홀딩스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4거래일 만에 22% 수익 중입니다. 로봇주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네, 될까요? 이것도 월요일 날 소개해드리고 네. 바로 그냥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20% 넘는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로봇주들은 조금 고민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장주들이 로봇주들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HL 만도 그리고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그 다음에 SPG 이런 종목들인데 과연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수익 랠리를 즐기면 되는데 신규 접근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를 또 고민을 해보다가 약간 좀 비겁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건 결국은 개인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오늘도 사셔도 된다라고 봐요. 다만 제가 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로봇주들은 좀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HL 만도, 그리고 이제 SPG,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요 한 4-5개 정도 종목 안에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대장주들이 좀 흔들리면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은 급격하게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지금 사셔도 되지만 철저하게 좀 대장주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고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뭐 대장주들이 또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주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은 명확하게 대장주들 위주로만 철저하게 이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가 가능하고 로봇주는 대장주 안에서 접근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해 볼 시간입니다. 오후장에 공략해 볼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이라는 종목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도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시총 오늘 이제 무증 신주가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총이 이제 4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좀 많이 불어났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저께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이 돼가지고 따따상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또 지금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 원 후반까지 불어났어요. 물론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되기 전부터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이제 기술 이전을 체계를 했고 요즘 항암제 시장 중에서 가장 좀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뜨고 있는 분야가 ADC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임드 바이오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오늘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도 저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인투셀이라든지 오름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ADC 분야의 종목들이 오늘 빠진다라고 하면 에임드 바이오를 보시면서 매수 기회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비만 쪽 같은 경우에는 D&D 파마텍이 시총 4조 원이지만 에임드 바이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저는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메세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그 메세라에 이제 기술 이전한 플랫폼 기술 자체가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D&D 파마텍의 어떤 경구 제형 개발하는 기술 또 장기 항목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는 빅파마의 인정을 받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D&D 파마텍은 지금 자체적으로 DD01이라고 하는 메시 치료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임상 이상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DD01도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조단 이상의 또 기술 이전이 새롭게 이제 딜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이제 가능성을 감안하면 오늘 비만 지정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알테오젠 이슈로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좋은 매수 기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D&D 파마텍은 약간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 무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무증 신주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 무증 신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매도가 출회가 됐을 경우에는 약간은 또 좀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 3배에 달하는
새로운 신주들이 상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3% 정도 내외로 빠지고 있으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비하면 오히려 거의 안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D&D 파마텍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무리 내가 무증 신주 공짜 주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D&D 파마텍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나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나는 무증 신주도 안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고 주가가 다시 또 전고점까지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인 좀 반등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 중에 D&D 파마텍을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11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메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는 D&D 파마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종목이 수익을 또 안겨다 줄 수 있을지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역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사실 두 번째 종목은 로봇 종목으로 네. 하려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오늘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로봇은 그냥 네. HL 만도, 로보티즈, 원익홀딩스를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종목들 로봇을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은 그 종목들 안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두 번째 종목 펩트론을 또 결정한 이유는 펩트론은 일단 악재를 먼저 좀 맞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12월 7일 기준으로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와의 본 계약 이제 말 그대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될 걸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공시가 좀 나왔었죠. 지금 기술 평가 계약이 14개월이 이제 원래 만료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일라이 릴리가 특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가가 끝나는 시점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한 10개월 정도 더 미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또 펩트론이 그 이슈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제법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일라이 릴리가 SK 팜테코를 대상으로 사실상 대규모 API 그러니까 원료의약품,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를 이제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생산의 전진 기지로 SK 팜테코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지 그건 또 펩트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와 펩트론의 협력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고 악재를 미리 얻어맞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 주가 하락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펩트론 보시면 덜 빠지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좀 큰 거고 악재를 먼저 얻어맞은 펩트론은 바닥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에는 이제 펩트론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전히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고 어센디스 파마라든지 카무루스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펩트론의 기술력이 저는 월등히 앞선다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위치에서 저점 공략을 좀 한다라고 하면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펩트론이 가장 좀 유망한 기술적인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3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4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펩트론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운딩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투자의 눈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